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법 쪽에 소통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법 쪽에 뭔가 소통하고 있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일종의 특종일 수도 있는데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되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에 이게 없을 수 없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였다고.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대요. 갑자기. 핑계를 예를 들면 법률 판단이라서 쉽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관계를 바꿨어요. 대법원은 법률 판단만 하게 돼 있어요. 사실 판단은 고등법원까지만. 저도 나름 법조인으로 먹고 산 지가 수십 년이잖아요. 그리고 정치도 꽤 오래 했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틀 만에 파기환송하는 거 보고 제가 정말 황당무계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법원 일각과 내통을 했다는 걸 실토한 거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내통자 있다는 실토인가? 사실이면 심각한 사법농단이다라고 김문수 후보 목소리를 높였고요. 김영태 비대위원장, 대법 내부 정보 어떤 경로로 들었나 밝혀야 된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사법농단 자백이거나 허위사실 유포 중에 하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한 부장판사의 어떤 인터뷰도 보도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주요 사건이라 재판 연구관들이 비밀을 유지했는데 결과를 미리 알았다면 큰 문제다. 사실이라면 윤리감사실이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김건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 쪽 소통 이 발언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사법부 신뢰에 지금 땅이 떨어져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사법부와 관련된 또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을 막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또 대선이 혹시 당선이 되면 또 어떤 법을 만들겠 재판중지법 특히 이런 얘기가 오고 있는데 저 굉장히 왜 위험한 발언이냐면요. 대법과 이제 소통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람은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그럼 대법과 소통한다면 누구와 소통하느냐 중요하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거 판결을 대선에 영향이 없게 빨리 해주겠다. 그러니까 항소심을 무죄 판결을 빨리 확정했다는 취지로 처음 시작했던 얘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자, 이재명 후보의 말이 사실인 걸 전제로 한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일단 그러면 대법관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다면 재판 연구관 정도 될 건데 누구랑 그 내부의 어떤 그 정보를 주고받았냐? 그렇죠. 근데 재판 연구관은요. 처음에 대법원에서 빨리 하자고 할 때 재판 연구관은 관여하지 않아요. 그는 대법관 12명, 14명인데 이제 법원 행정처장하고 선관위원장인 노태하 대법관 빠지지만 아마 선고를 빨리 하자는 그런 처음에 시작 자체 할 때는 대법관 14명이 다 관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서 누군가가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민주당이랄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에게 귀띔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빨리 선고를 하겠다는 취지가 뭔가 뒤집겠다는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그런 취지로 소통을 하고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사법부 독립의 취지에 보면 저 말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아무도 몰라야 하는 거거든요. 그 관여한 대법관 말고는 결과에 대해서 또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할지를 아무도 몰라야 하는데 한 피고인, 사건의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사건 자체는 수사까지도 가야 하는 그러한 엄청난 발언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냥 뭐 지어낸 얘기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상당히 이제 구체적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저런 발언을 했을까? 저는 상당히 좀 이해가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경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저 일반적인 말을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재판을 받을 때 재판부 분위기가 어떻대더라, 뭐 조사받을 때부터 검찰 분위기가 어떻대더라, 이번엔 제대로 해서 똘똘 묶어서 기소하려고 한다, 아니면 좀 슬렁슬렁하더라 조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단지 담당 검사 혹은 담당 수사관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듣는 동료, 직장 동료들한테로부터 전해 듣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재판도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은 법원 쪽으로부터 이러저러한
뭐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대법관이라고 했다라는 게 아니고 일종의 그쪽의 분위기를 이리저리해서 듣지 않습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혹시 누가 대법원에 근무하는데 그쪽 직원이 들은 이야기나 혹은 연구관에 누가 들은 이야기나 이거를 제3자가 들어서 이것을 또 전달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딱 찍어서 누구랑 내통을 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내가 들은 바로는 이렇다, 내가 들은 바로는 이렇다 이런 말들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 수사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어떤 그 생각이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리저리 그 정보를 듣는 것 또한 변호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러면 이런 쪽으로 대응을 해야지라고 그 재판에 대응하는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리는 이야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는 좀 논외로 하고 네. 그 분위기를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은 아마 변호사님들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실 터인데 그런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누구랑 내통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서 그런 줄 알았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빨리 이상하게 빨리 가는 것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불리하지 않은 결론을 내릴 때 이렇게 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빨리 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상식적 추론이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전달이 됐던 것인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내통까지 가는 것은 선거 막판에 좀 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권영진 의원님, 만약에 이제 누가 법원과 법원에서 대법원 쪽에서 누가 소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못 알려준 거네요, 결과적으로. 왜냐면 그분이 알려주는 건 이거는 뭐 그냥 무죄입니다라는 쪽으로 잘못 알려줘서 안심하고 있었다가 이건 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나와서 당황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주장은 이거잖아요. 누구랑 소통했는지 모르지만 경을 쳐야 할 누군가 소통하는 사람이 잘못 들은 거죠.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헛소문 들은 거지. 완전 헛소문 들은 거 아니에요. 그때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 대법원 이제 선고가 있다라는 결정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그때는 굉장히 느긋했습니다. 법대로 하겠죠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야 저렇게 느긋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아마 그때 추측들이 아마 이재명 대표는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이 나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밝힌 거는 그때 이제 잘못 알았다는 거지. 근데 저는 이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재판 관련해서 누군가 특정인하고 내통했다면 이거 어마무시한 일이죠. 이거는 뭐 사법농단을 넘어서 국기문란 행위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밝혀야 될 거예요. 누구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길래 어제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제 선거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 바쁜 날 후보가 김어준 방송에 나온다? 그렇게 여유가 있는 시간에 작심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얘기도 그렇게 해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하면은 일종의 특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된 발언. 그러면 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어마무시한 파장이 있을 줄 알면서도 이 얘기를 투표일 하루 전날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특종을 줘가면서까지 했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게 무죄인데 대법원에서도 무죄라고 그렇게 기각시키려고 하다가 뭔가 갑자기 무슨 보이지 않는 손이나 힘이 작동을 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는 나는 억울한 거고 이거는 무죄다. 그러니까 저를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 저 이건 무죄니까 마음 놓고 투표장에 나가십시오. 이런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나는 의도가 있었지 않나라는 걸 의심할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됐다라고 치면은 바로 헌법 84조 지금까지 진행되던 재판을 중지할 거냐 말 거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쟁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법안들을 여러 가지 방탄 법안들을 내놨단 말이에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완전히 저 허위사실 유포는 제가 안 되도록 하는 법안 여러 가지를 내놨고, 심지어는 대법관 숫자를 늘리고 법조인이 아닌 사람까지도 대법관들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안까지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밀어붙일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거 선거 끝나고 나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재판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무죄로 하는, 그리고 대법관 숫자 늘리려고 하는 저 법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을 벌써 축적하고 쌓고 있구나, 이런 의심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대단히 의도되고 계산된, 선거에 영향도 미칠 뿐더러 선거 이후까지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물론 제 이러한 추측과 의심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제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의도적으로 계산된 발언을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 의원님 평상시에 굉장히 상식적이신 분인데 선거 막판이라서 그런지 좀 예민해지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상상력이 너무 뛰어난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뉴스공장에 나가는 것은 뉴스공장의 동시 접속자가 한 30만 가까이 돼요. 대부분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상대로 해서 마지막으로 결집해 달라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간 것이고 계획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법에서의 소통 이 발언이 특종이 어디서 특종이냐면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는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을 싫어하는,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래 대법원이랑 내통했구나 라고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일반 상식과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런 말씀 안 하셔도 됐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좀 남아요. 그런데 저렇게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할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이번은 아니다, 무조건 기각이다, 내가 다 알아봤다 라는 이야기면 다 내통이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두 정부 다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정서를 파악하는 과정인데 이것까지도 정쟁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막판에 좀 불리하기 때문에 작동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 대한민국의 정치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수가 이야기하는 대통령은 소출을 면한다라는 것을 아예 뭐 소수자, 다수자 이런 것을 벗어나서 법에 못 박아서 대한민국의 혼란을 줄이자라는 취지로 저희는 접근하고 있고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해요, 그거 정말?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법부에 대해서 대법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은 이재명이 유죄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은 이재명이 무죄고, 세상에 그럼 이게 법입니까? 정치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원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고민 또한 저희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저와 권영진 의원님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숙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복경 의원님, 지금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 민주주의는 개인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누구나 다 조금씩 부족하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 분립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도 행정 권력도 입법 권력도 사법 권력도 누구도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견제하면서 그렇게 상식적으로 가도록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사법부를 잘못했다, 사법부의 재판이 무슨 누가 임명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 이렇게 입법 권력이 접근하는 순간 상권 분립은 무너지고 우리 민주주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나는 깜짝 놀라겠어요. 저는 설마 했는데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은 그 공직선거법 개정, 그 형사소송 개정, 대법원법 개정 이거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를 복경 의원님이 하시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랍니다. 저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 대법에
재판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자라는 말씀을 전 드린 것이고 네. 그리고 그 다수설은 형사 소출을 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도 면한다, 중지한다라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인데 이걸 가지고 소수설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두고 재판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또는 어느 재판부는 재판을 하고 어느 재판부는 재판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손해 아니겠습니까? 단지 이재명 대통령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대통령에 있어서도 그 대통령은 민형사상의 소출을 면한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번에 정리하고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롭다라는 차원의 접근이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걸 사법부에 자, 맡겨둬야죠.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이 대법적 소통 발언에 대해서도 한마디 더 했다고 하는데 들어보시죠. 우리 대변인께서 다 발표했죠. 이 소통이라는 단어 쓰는 거 이건 다 허위사실 공표로 다 법적 조치하라고. 팩트에 기반해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죠. 조작, 왜곡 이런 것들은 정말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법적 소통. 지금 이재명 후보가 법적 조치하겠다. 이거 뭐 어떤 취지입니까, 조김 변호사님? 그 소통의 의미는 뭐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통이니 뭐 농단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허위 사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약간 이제 권영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오해가 있으실까 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후보 선거 막판 3, 4일 동안 일정 쭉 보시면 이 우호적 진보 유튜버에 전부 다 출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의 그 뉴스공장 거기만 딱 찍어서 가서 이 발언을 작성하고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메시지도 이 대선까지 오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가운데 결정적 변수가 됐던 이 대선의 파기환송, 이 대법의 파기환송을 얘기하면서 그냥 나온 얘기지 특별히 의도를 갖고 이것이 뭐 선거 이후까지 계산해서 한 발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통, 뭐 농단, 사법농단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 대법 파기환송 이 선고 일정 잡혔을 때 다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에 있는 법조인들이 이거 이 일정으로 가는 거는 항소심의 선고 결과를 그대로 가는구나. 왜냐하면 그 짧은 기간에 선고를 하려면 뒤집는 유죄 판결을 쓸 수가 없고 검토도 그렇고 판결문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를 비롯해서 대법원 주변 근처에 있는 정보통을 총 가동해서 분위기 어때? 이거 맞지? 이런 확인을 그냥 다 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통이고 농단이고 아니고요. 그러면 그중에 자기가 들었던 정보가 꽤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 취합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중에 내용을 중에 하나 정말 신빙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걸 갖고 그냥 얘기하신 걸 거예요. 농단이고 내통이 있었다면 결과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농단이고 내통이면 실제 사법부에 영향을 미쳐서 원하는 결과나 내용이 되는 정도까지는 돼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냥 통상 이루어지고 정보를 체크하는 정도의 내용을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사법농단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한 말씀이라는 근데 정보를 입수하고 체크했다고 볼 수 없는 게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소통을 하고 있다 얘기잖아요. 소통. 이 소통을 한다는 것은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주위에서 들어본 거에 의하면 뭐 이렇더라 우리가 종합해보면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소통을 해봤는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또 오버랩 되는 게 뭐냐면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정통한 그 감이 기각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디서 소통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러면 이번에 대법원 판결 때 12명이 관여했는데 2명이 무죄 취지 반대 의견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2명이 아닌가? 그것도 2명이 뭐 국제법 연구를 했죠.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니까 이 두 분하고 소통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소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통했다는 의심을 불어일으킬 만한 이야기를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가 의도적으로 했죠. 의도적으로 않고 저렇게 중요한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항상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의도성이 있고 더군다나 그게 대선과 관련했을 때는 일파만파 뭐가 될 거라는 걸 알면서 하는 거죠.